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함께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런던 라이벌 웨스트햄을 3대1로 꺾고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있었던 현지 언론, 현지 팬들, 그리고 일부 국내 팬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멀티골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골도 손흥민의 쇄도를 막으려던 주마의 실수로 자책골을 만드는 것에 기여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손흥민이 직접 득점했던 2개의 골에 관한 분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수의 몇몇 분들은 그냥 넣은 평범한 골인데 또 오바한다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 전문가들인 BBC의 두 해설위원 팀 셔우드와 마이클 오웬이 손흥민의 두 골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손흥민의 두 골이 정말 대단했던 이유, 영국의 두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팀 셔우드는 이런 표현으로 분석의 시간을 엽니다. 토트넘은 2명의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환상적인 선수고 손흥민 또한 믿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마지막 득점 찬스에서 볼을 컨트롤했을 때 우린 필연적으로 골이 나올 걸 알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셔우드의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에게 찬스가 온다면 그것이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의 지난 영상인 손흥민의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을 비교했던 영상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클 오웬도 손흥민을 훌륭한 피니셔라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칭찬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가장 핵심은 왼발의 편안함과 파워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제가 화면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이 지점에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장면에서 오웬이 칭찬한 것은 일단 온사이드를 유지하면서 달려나가다 패스가 오는 순간 공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스피드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은 왼발에 더 있었죠. 손흥민은 양쪽 발이 모두 똑같아 보일 정도로 편해 보이고 게다가 양발의 파워가 모두 좋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슈팅을 때리면 주마에게 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슈팅 공간을 확보하는 동작을 가져가는데요. 바로 특유의 스텝 오버를 밟으며 상대 중심과 타이밍을 흐트러뜨리고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슈팅할 공의 앞쪽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수비 타이밍을 주마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슈팅 시도 시 더 빠르게 다가오고 그럼 수비의 발에 공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궤적처럼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슈팅이 지나가죠. 이 근소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슈팅을 때리면 운동 방향이 반대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슈팅 강도나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그게 주발이 아닌 약발 왼발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매우 커지죠. 그런데 오웬의 말대로 손흥민에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슈팅은 정확했고 파워는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셔우드가 끼어듭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수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셔우드는 이런 동작을 막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비들은 공격수를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수비들은 공격수에게 주발이 아닌 왼쪽 발로 슈팅하는 공간을 보여주려고 한다. 당연히 양쪽을 다 막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발로 슈팅을 하면 위험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왼발 쪽을 열리게 해서 만약 어쩔 수 없이 슈팅을 허용하더라도 불리한 쪽으로 하게끔 방향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셔우드는 그렇게 바깥쪽으로 몰고 가려는 수비에게 손흥민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쪽으로 가줄게 하고 수비가 열어주는 쪽으로 가서 슈팅을 때린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디펜스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왼발로 때리게 하건 오른발로 때리게 하건 양쪽 다 파워와 정확도가 탁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했던
수비가 손흥민을 진짜 막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궁금해하며 이 두 전문가에게 양발을 편하게 다루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냐고 묻는데요. 이에 대해 마이클 오웬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 선수 시절 동안 정말 저렇게 왼발을 잘 다룬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왼발을 편안하게 잘 다루는 것이 항상 제 소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에게 저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강한 왼발 능력이 있다면 어느 공간에서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한쪽 길만 열리면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마이클 오웬은 프리미어리그 356경기에 출장해 무려 150골을 넣은 스트라이커이자 현재까지 잉글랜드 출신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마지막 선수입니다. 그 대단했던 골잡이가 늘 바라왔던 능력을 손흥민은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셔우드는 그것이 끊임없는 훈련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거듭니다. 손흥민의 왼발 슈팅은 이미 모두에게 잘 알려진 능력입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넣은 리그 13골 중 7골이 오른발 득점이고 6골이 왼발 득점입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죠. 사실 손흥민을 폄하하는 분들 중에는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양발 득점력은 월클 선수들도 매우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 둘이 자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골이 거의 경기 후반에 나왔습니다. 진행자는 거의 90분이 다 되었는데 멈추지 않고 손흥민이 달려서 골을 넣는 것을 봤다며 그의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오웬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체력 수준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대1 상황에서는 항상 예민해지죠.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게 1대1 상황을 만들 기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죠. 주중 경기를 뛴 상태에서 다시 주말 경기 막판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시간입니다. 그래도 지쳐있지만 저 상황에서 뛸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체력적인 문제로 슈팅의 정확도와 집중력은 분명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득점에 성공했죠. 이 과정에서 오웬은 승부의 기점을 설명합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흥민이 파비안스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고개를 들죠. 이 순간이 마이클 오웬이 이야기한 두 선수의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키커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골키퍼의 각도를 확인하는데 그 순간 니어 포스트로 찰지, 파 포스트로 찰지 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골키퍼도 나름 각도를 좁히고 판단을 흔들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손흥민이 옳은 결정을 하는 데에는 문제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골키퍼와 수싸움에서 승리한 손흥민은 득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1대1 상황이면 당연히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뭘 저런 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냐? 의미 부여하냐? 그냥 거저먹은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BBC 진행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다운 질문을 던집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비록 그가 많은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위해 많은 침착함이 필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저 상황에서 득점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러자 오웬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1대1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웬은 자신의 기술은 골키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키퍼가 다이빙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제쳐서 측면에서 골을 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흥민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적정거리에서 정확하고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손흥민의 슈팅이 기가 막힌 자신만의 마무리인 이유를 좀 볼까요? 우선 그가 선호하는 적정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각도가 잡혀서 골대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멀면 각은 좋아지지만 거리가 발생해 키퍼의 반응 속도가 유리해지고 슈팅 각도가 조금만 많이 틀어지면 골대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말죠. 그런데 손흥민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정거리에서 피니시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은 슈팅 높이입니다. 이 정도 가까운 거리면 사실 키퍼가 다이빙하면 손으로 막긴 힘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볼이 아예 땅에 붙어서 가면 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게 보내면 손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손흥민은 공을 아주 살짝 띄어서
낮고 빠르게 슈팅합니다. 파비안스키가 발을 내밀어 봤지만 공은 간발의 차이로 그의 발 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웬이 언급했던 판단력입니다. 어디로 차는 것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 틀리지 않는 정확한 판단은 그의 경험과 연습, 그리고 타고난 감각이 만나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동안 다소 피곤해 보이는 퍼포먼스와 연속된 무득점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손흥민. 그러나 보기 좋게 그것들을 불식시켜버리는 12호 골과 13호 골을 성공시켜 리그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국대에서도 부상 없이 좋은 활약으로 정신적인 리프레시를 해서 남은 시즌 동안 다시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